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리뷰 발표를 맡은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생 김솔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2025년 JSLHR에 게재된 실어증 환자와 일반 성인의 문장 및 담화 산출에서 부가어 점화 효과를 다룬 연구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동사 논항과 부사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사는 고유의 논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와 같은 의미역을 할당합니다. 반면 장소나 시간, 방법을 나타내는 부가어는 동사에 의해 지정되지 않는 수의적 요소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풍부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사 논항을 생략하면 문장이 비문법적이 되지만 부가어는 생략해도 문법적으로 성립합니다. 실어증 환자들의 발화는 흔히 정보 내용이 빈약하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사 논항보다 부가어를 처리할 때 시선 고정 시간이 더 길어지는 등의 인지적 처리 비용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실어증 환자 역시 부가어 산출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구조적 점화를 사용하여 실어증 환자들의 부가어 산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조적 정화는 특정 통사 구조에 노출되면 후속 발화에서 동일한 구조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암묵적 학습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점화는 수동태나 역격 구문 등 복잡한 문장 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동사 논한 구조의 현상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선택적 요소인 부가어 산출에도 효과가 있는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구조적 점화가 장소 부가어 산출을 즉각적으로 촉진하는지, 그리고 어휘 중복이나 문장 내 위치가 점화 효과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점화 과제가 반복될수록 어느 산출 과정에서 누적 적응 효과가 나타나는지, 셋째, 문장 수준의 점화가 담화 과제로 일반화되는지, 마지막으로 실어증 중증도가 이러한 점화 효과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에는 실어증 환자 20명과 연령 및 교육 수준을 통제한 대종원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실어증 환자군은 실험 참여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전에 좌반구 뇌졸중이 발병한 자들로 단어와 단순 문장 이해, 전형적 어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최소한 자동사 문장을 산출할 수 있는 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실험 설계는 사전 담화 산출 과제, 구조적 점화 과제, 사후 담화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화 과제는 구조적 점화의 효과가 자발적인 연결 발화로 일반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담화 과제로 그림 총 3가지를 사용하였으며 학습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의 그림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산출된 전체 발화 수 대비 장소 부가어의 수를 나눈 장소구 밀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주 과제인 구조적 점화 과제는 읽기 산출 패러다임을 활용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오디오와 함께 제시되는 점화 문장을 소리내어 읽은 뒤 목표 그림을 문장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실험 목적을 숨기기 위해 그림 묘사 후에는 필러 문장을 읽고 해당 문장을 이전에 보았는지 판단하는 재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제시되는 점화 문장의 조건은 총 5가지입니다. 부가어가 없는 기본 문장 조건과 함께 점화 문장과 목표 문장의 장소 부가어 어휘가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부가어가 문장 처음에 위치하는지 끝에 위치하는지 2가지 요인을 교차하여 4가지 조건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상자의 반응 분석 시에는 대상자가 주어, 목표 동사, 그리고 전치사와 장소명사로 이루어진 올바른 장소 부가어를 모두 산출하였을 때만 선호되는 목표 반응으로 간주하여 점수화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프의 Y축은 전체 반응 중 올바른 장소 부가어가 포함된 반응의 비율로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 모두 장소 부가어가 없는 기본 문장을 읽었을 때보다 부가어가 포함된 점화 문장을 읽은 후 목표 문장에서 장소 부가어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어증 집단의 전반적 점화 효과 크기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습니다.
어휘 종목과 문장 내 위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 집단 모두 점화 문장과 목표 문장 간 장소 부가어 전체가 동일한 경우,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소 부가어를 산출할 확률이 2.9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가어가 문장 처음에 오는지 끝에 오는지에 대한 위치적 특성, 즉 초두 효과나 최신 효과는 두 집단 모두의 점화 효과 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누적 점화 효과입니다. 그래프의 X축은 실험 시행 순서로 혼합 모델 분석 결과 시행 횟수가 진행됨에 따라 실효증 환자와 대조군 모두 장소 부가어가 포함된 문장을 산출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위 세션 내에서도 암묵적 학습을 통해 누적 점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담화 산출 일반화 결과입니다. 점화 과제 수행 전후에 담화 샘플을 분석한 결과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 모두 사후 검사에서 장소구 밀도가 사전 검사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두 집단 간 향상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어증 중증도를 의미하는 AQ 점수와 즉각적, 누적, 일반화 점화 효과의 크기 간에는 어떠한 통계적 상호작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화자들의 이해 및 산출 능력이 비교적 보존되어 있어 개인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에게도 추상적 구문 점화 및 어휘 매개 점화 기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적 점화가 필수 문장 성분이 아닌 수의적인 장소 부가어의 산출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통제된 문장 묘사를 넘어서 자연스러운 담화 수준으로까지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실어증 문장 치료는 주로 필수 논한 구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선택적 요소인 북어어 역시 점화를 통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발화의 전반적인 내용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이는 새로운 중재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임상 현장에서는 그림 설명하기나 참조적 의사소통 과제 등 의미 있는 맥락 내에서 북어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입니다. 본 연구의 어휘 중복 조건에서는 장소 부가어 구 전체, 예를 들어 언더러가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찰된 효과가 전치사에서 기인한 것인지 내용어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세션을 걸친 훈련 후에도 장기적인 유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나 방법 등 다른 유형의 부가어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보다 상호작용적인 문제 해결 담화 과제에서도 효과가 일반화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